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밤중 뉴스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는 재판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은 이 내란 사건 재판이고요. 오늘 피고인은 김용현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증인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오늘 현장 재판을 이브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취재에 열을 올리고 계시고, 모두가 이렇게 큰 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재판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오늘 재판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죠. 내란 사건. 네, 내란 사건의 재판이었고 이제 증인으로는 9.3의 제2 기갑 여단장이 나왔습니다. 기갑 여단장. 예. 이기갑 여단장. 와, 그 부대가 참 어마어마한 부대인데 그 양반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 회동의 구성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아찔하다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사실 뭐 아주 본격적으로 가담을 안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양반이 본격적으로 가담했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두환 때 12.12 때도 참여했었던 그런 그렇죠. 부대입니다. 이 탱크가 내려오면 우리가 뭐 대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파주 쪽에서 내려온 반응이 이제 파주 일산 해가지고 강북 강변도로 해서 쭉 자유로 해서 들어와 버리면 국회까지 금방이에요. 그렇죠.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했을지 저도 사실 그 개업날 국회 앞에 가 있으면서 전차가 오면 어떻게 할까를 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당장 수방사도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근처에 이제 이기갑 여단을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네. 다행히 전차가 움직인다는 소식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했었는데 정말 이기갑 여단이 동원될 뻔까지 했었네요. 네, 그렇죠. 지금이니까 웃습니다만은 만약에 실제로 벌어졌다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는 뭐 다 잡혀갔었겠죠. 자, 오늘 재판에 어떤 내용이 주로 핵심을 이뤘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재판이 원래 계속 비공개로 됐다가 다시 공개 재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옮겨왔고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 재판은 원래 윤석열 그랬죠.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판 같은 경우 원래는 대체로 목요일 날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랬는데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 선거라서 윤석열 재판이 아니라 김용현 재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참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놓고 내란 재판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또 미루고 네. 지들 마음대로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9.3회 이기갑 여단장 예. 준장이죠. 별을 하나 달기도 준장이에요. 이 사람은 뭐 오늘 어떤 뭐 내용으로 주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이 메모와 관련된 내용인데 메모. 예, 어떠한 내용이냐? 오늘 썸네일이 보시면 고문을 암시했다라는 그런 메모가 보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메모가 있었냐면 전문가, 지휘소, 회의실, 보고서, 그리고 장관 지시하고 별 2개를 친 이 메모가 있었어요. 이거는 노상원 메모가 아니라 증인의 메모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검사가. 야, 전문가라는 단어는 왜 작성한 거니? 전문가가 왜 나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명단이 나온 인물, 그러니까 성관이 직원 한 30명 정도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성관이 그 장이 있어요. 위원장. 그렇죠. 위원장을 잡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을 잡아오고 나면
알아내고 싶어하는 것을 자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자백을 받아낸 전문가다.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고문이라는 워딩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스쳐간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그렇지. 고문 전문가네? 씨. 그러니까요. 이런 새끼를 다 봤나?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재판받고 섬뜩했겠는데요? 섬뜩했습니다. 예, 참. 자,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재판이 오늘 계속 좀 진행이 잘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참 그 와중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재판이 근데 오늘 오전문에는 뭐 참 시간만 질질 끌었지 재판이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대체로 이 검사가 신문할 때 변호사 측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증인이 어떤 진술을 하게 되면 이 변호사 측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노상원 메모예요. 그럼 노상원 메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내용을 물어보고 노상원 노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유도신문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질문 그런 형식 운동 질문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시비를 걸었네요. 그렇죠. 그런 진술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유도 신문 한다. 네, 유도신문에서 그런 식의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는 B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한테는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라고 해서 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변호사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일단 거죠. 전문 증거 같은 거네. 네, 그렇죠.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용진 선배, 장용진이라고 하면 장용진한테 가가지고 야, 강지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 그 말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한테 와가지고도 야 장용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호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장용진이 그랬으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증거 이제 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유도를 했다, 답을 유도를 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그래서 뭐 있었고. 각종 뭐 진술이나 이런 게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진술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용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검찰 측에서 진술을 한 내용을 토대로 검사가 물어본 건데 김용군 측에서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진술을 뒤집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은 진술 그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방 때문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신문을 일일이 뭐 유도신문 한다고 시비를 걸었고, 그 다음에 뭐 증거 능력이 있다, 뭐 이거는 증인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다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를 가지고 이 증인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조사를 받았을 때와 지금 진술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너 그 메모 자체를 허위 사실로 기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 93회 메모가 예. 이거 그에 대해서 메모에 대해서 니 전에 검찰 진술할 때는 이거 아니었는데 오늘은 왜 그때와 하고 영 이상해졌네? 더 안 좋아졌네? 너 뭐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너 거짓말이지? 라고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93회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맨 처음에는 이 노상원이 나한테 은인인 줄 알았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첫 진술 때는 이 사람을 가려주고 싶었다. 지켜주고 싶었다. 지켜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진술을 좀 가리거나 아니면 약간 좋게 얘기를 해줬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더라. 저 새끼가 이제 저 새끼 나쁜 놈. 나를 완전히 그 역적 만들려고 한 놈이잖아. 그렇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지만 뭐 역적하면 되지 왜 내까지 끌어들여 뭐 이렇게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진술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그 변호인이 이렇게 시비 건다는 거 사실 참 오래간만에 보는 참 드물게 보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일일이 시비를 걸진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보다 훨씬 좀 덜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가 제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기현은 뭐라 그러던가요? 뭐 제지는 하지는 않고 이제 검사 측에서 그런 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고려해가지고 좀 해주시라. 좀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주시던가 좀 고려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기현이가 그 변호인단의 생때 쓰는 거를 사실상 용인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이 사람이 계속 그래 왔어. 계속 그래 왔어. 사실 윤석열 석방도 일방적으로 윤석열한테 유리한 아주 불법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당시에도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이 있네 없네라고 시비를 걸었었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에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을 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 지금 있는데 예. 그 맥락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만 아니었어도 뭐 재판이 그럼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네요. 원래는 이 9.3의 증인이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재판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증인으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일단 9.3의 증인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사람이죠. 예, 이제 12월 3일 롯데리아 회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롯데리아 회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겠네요. 네. 자, 롯데리아 회동 우리 그때 참 내란버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오늘 지금 신문들을 보니까 노상원이 엄청 뻐기듯이 자랑을 했다. 윤석열이 지한테 거수경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은인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노상훈은. 그렇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진급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기 그 노상원이는 내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까워. 그렇죠. 윤석열이가 나한테 거수경렬까지 할 정도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 진급을 신경 써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9.3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니, 군인한테 뭐 진급보다 더 좋은 게 뭐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상원한테 여기저기 이제 좀 달라붙은 거네. 그 롯데리아 회동도 그래서 간 거네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진급을 시켜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노상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 결국에는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지. 떨어졌죠. 떨어졌죠. 근데 떨어졌는데 당일날 한 게 아니라 한 이틀 전에 노성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미안한데 떨어졌다. 너 그 군대 뭐 관련돼서 어떤 이력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를 이제 김용현이 너 이제 국방부로 부를 것이다. 이제 거기서 쓰임이 있을 거니까 내년 4월 달,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내년 4월 달 한번 기대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결국에 그러면 이기감 여단을 써먹겠다라는 계산으로 한 거네.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이번에 쿠데타에서 한 역할 해주면 그러면 야 너 내년에 진급 걱정 마.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냥 9.3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을까. 그리고 이 방정환이랑 이 9.3회 자체가 이후에는 이제 햄버거 회동 이후에는 어디로 가냐면 정보사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본인의 부대로 안 가고 좀 그렇죠. 거기서 방정환 예.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정보사로 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말이 많았어. 이게 왜 갔냐고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소월해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거 장군들 확보시켜 놓은 게 아닌가. 만약에 자칫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왜냐면 본인의 부대에 있는 사람을 지시하는 것보다 가둬놓고 지시하면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옆에 있어야지. 옆에 있어야지. 통제가 가능하니까. 통제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정보사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야,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 9.3의 기감연단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자, 이 체포에 대한 얘기도 그때 나왔다고 하죠. 네, 이제 직접적인 체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사실상 데리고 오라는 것 자체가 체포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인원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정해진 장소로 데리고 오고 그 이후에 본인이 또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을 추궁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 근데 이 얻어내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일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구삼회한테 노상원이 시켰다라고요. 한 10월 달쯤에 10월 31일 날 야, 너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숙지시키겠다는 숙지시키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도 숙지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 성간이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윤석열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계엄 명분 중에 하나가 뭐 민주당에서 뭐 감사원장을 뭐 탄핵시켰다 이런 것보다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계엄한 거에 대해 가지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추궁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마 확답을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이 자식들 진짜 그러니까 저 참석자들한테 사전에 정신 교육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정신교육을 시킨 거죠. 야, 그러니까 야, 너 일단 잡아오라 그러면 일단 잡아만 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자백받는데 전문가 아니겠어? 그렇죠. 야,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네요. 와, 이게 성관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은 미리 좀 전달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 증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증인으로 나온 구삼회 증인 같은 경우는 미리 알지는 못했었고 추후에 정보사에 들어가서 이러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메모장에 6시 30분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 10명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대요. 10명을 투입한다. 예, 근데 이 10명을 투입하는 게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대화의 거의 3분의 2는 이 노상원과 김영군이 대화를 했었었대요. 당시에 김영군 같은 경우의 증언으로는 본인은 노상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거의 무시를 했다라고 진술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 노상원이 얘기를 하는 거를 받아 적었었고 그리고 대답을 똑바로 잘 못하면 혼내기도 했었고 상당히 집중을 해가지고 잘 들었었고 서로 상당히 친했고 그 이전에 어떠한 내용들을 이미 공유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구삼회가 볼 때 김용군하고 노상원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렇죠.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죠. 김용군은 현재 오리발을 내밀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원래 얘는 지금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미 계획된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김용군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 너 그동안 무슨 얘기 들었어? 라고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선관위 관련된 내용이 미리 전달됐다면 김용군과 노상원은 일단 잘 알고 있다. 네. 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구삼회는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뭐 10명 뭐 얘기 듣기만 들었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고 이거 김용군은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꼰질른 거네. 그렇죠. 자, 야, 진짜 참 아니 내용을 듣자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그러면 선관위 가는지를 그러면은 이 구삼회는 선관위 간다 일까지도 잘 몰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한 뭐 정보사 도착해가지고 그 이후에나 좀 자세히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리아 회동까지는 잘 몰랐다. 예, 본인은 약간 펜싱 당하는 그런 패싱 당하는 느낌이었다. 예, 그래서 약간 주워 들은 정도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대략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었으나 네. 그 이상은 나는 잘 몰라요. 발을 좀 빼네요, 이 지금 아저씨. 발을 좀 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들었으면 장군 정도면 대충 감 잡았을 것 같은데 모른다고 일단 잡아 뛰네요. 우리나라 이 재판 받을 때 장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 대가리로 도대체 어떻게 별을 달았나 모르겠네요. 자, 앞서 얘기했던 얘기 잠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노상원이 군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이틀 전에 미리 너 진급 떨어졌다라고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군 인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노상원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노상원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상원이 먼저 여러 장군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 너
진급시켜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 너 진급시켜줄게. 실제로 그랬나 그러지 않았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선 진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명 장군한테 그렇게 뿌려놓고 그 중에 이제 돈 같은 것도 받고 뇌물 같은 것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상원이 확실히 이 사람이 실세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한테 경례도 받았지 김영현과의 관계도 좋지 이러다 보니까 네. 500만 원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누가 맞습니다. 줬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아, 그 500만 원은 9.3의 증인이 노상원한테 500만 원을 전달해줬다. 그럼 돈도 받고 근데 진급을 못 시킨 거야? 그렇죠. 돈도 받고. 야, 참. 근데 이제 노력은 했으나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국방부에 착출돼가지고 또 진급시켜준다고 하니까 좋은 감정으로서 진술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쿠데타만 잘 되면 예.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근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도 노상원이 그러면은 군 내외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사실상 군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쪼물락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노상원 같은 군인 출신이지 당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일반인이에요. 그렇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면 이전에 장군을 했다라고 해서 그 군대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뭐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 알면 안 돼요. 근데 노상원 같은 경우 이미 그걸 알고 나서 이틀 3일 전에 이 증인한테 알려준 겁니다. 야, 미안하다. 너 떨어지게 됐다. 나중에 기약해. 4월달 기대해보자. 야, 참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네, 인사 그렇습니다. 개입도 하고 뇌물도 받아 처먹고 네. 이런 게 별을 달았으니 더군다나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육사 졸업할 때 대표 화랑이었어요. 대표 화랑이요. 대표 화랑. 그러니까 수석 졸업자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육사는 수석 졸업자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있다. 그래야지 대표 화랑이란 걸 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대표 화랑이 됐다는 건 이제 그 기수에서 최고 전교 1등이라는 거야. 종합 선출이 전교 1등 이 개념이거든. 종합순위 1등. 예. 그런 애가 참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참 기가 차네요. 참. 네. 자, 앞서 얘기를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네. 아까 이제 9.3에 작성한 메모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 메모는 언제 작성된 건가요? 이거는 햄버거 회동이 있었을 때 그때 메모를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바로 받았었군요. 네, 메모를 바로 받아서. 그랬으면 내용이 아주 아주 디테일하진 않았을 것 같고. 단어로만 적혀져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짜증, 아니면 뭐 성간이, 뭐 확보, 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이제 뭐 증명력, 증거 능력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답니까? 우선 그 짜증이라고 작성했던 메모는 짜증. 예. 당시에 장관 지시를 알려준다고 불렀는데 당일 휴가였대요. 이제 휴가도 있고 당급할 수 없으나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불러놓고 본인이 그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본인은 이제 펜싱하고 김용군이랑 둘이서 얘기만 하니까 되게 짜증이 나서 그냥 짜증이라 작성을 했었다. 그러니까 저기 네. 같이 불러놓고 나 휴가도 안 갔는데 못 갔는데 이 새끼 말이야 나는 저쪽으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처박아 놓고 그렇죠. 김용곤하고 지하고 둘만 얘기를 해? 아이 짜증나. 요랬다 이거. 예, 요랬다 이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전문가.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이 성간이 인물들을 확보를 해서 장소로 데리고 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라는 게 이제 노상원을 말하는 거죠. 노상원이죠. 그러니까 니들은 잡아만 와. 잡아만 와. 그러면 내가 자백은 내가 받아낼게. 그렇죠. 자백 받아내는 거에 전문가다. 그래서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 그리고 뭐 지휘소나 회의실 같은 경우 야 너네 어차피 지휘소 구성하고 회의실 구성한 거 이미 잘 하잖아. 그런 얘기 때문에 지휘소와 이 회의실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장관 지시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예. 별표까지 표시가 돼 있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관 지시에 대한 그런 뭐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관이 이제 우선 노상원이랑 장관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의 말에 힘을 얻으려면 이게 장관 지시였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 지시니까 내가 노상훈 얘기하더라도 이거를 잘 들어야겠다 해서 장관 지시를 이제 별표를 2개 친 거죠, 옆에. 아, 장관 지시를 엄청 강조했군요. 그렇죠. 내가 말이야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야 내가 장관한테 직접 지시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9.3에는 열심히 잘 받아 적어 놓은 거고 별표까지 쳐놨네. 그렇죠. 별표를 쳐놓은 거죠. 아, 이 말은 결국에 노상원이 지가 하는 말을 장관 지시라고 뻥을 쳤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받아쓰면서 장관 지시구나 이렇게 인지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9.3의 증인이 상당히 그 증언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네요. 입장이 이제 바뀐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는 이 노상원이 본인 진급을 시켜줄 사람이고 줄을 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근데 이제 내란 재판 이렇게 하면서 내용들이 차근차근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 걸 느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진술과 지금 진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햄버거 회동에서 어떠한 회후 협박이었느냐? 노상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정환한테. 너희 마누라에게 말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에서 떠들고 다녀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관님이 지시하는 건데 어디 전화하고 떠들어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안 유지하라. 보안 유지하라는 거죠. 야, 네 마누라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말하기만 해봐.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자. 근데 첫 번째 진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가로치고 장난식으로를 적어놨어요. 이게 왜 장난식으로 적어놨냐? 노상원한테 이거는 불리한 내용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장난식으로 하면 그냥 통용적으로 장난했나 보다 느끼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후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장난스럽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는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술은. 이거 가지고 또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시비를 좀 걸었을 것 같은데요. 시비 걸었죠.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봐봐라 이거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나가면서 그리고 너가 심지어 첫 번째 진술에는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하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증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아이씨, 이 새끼 진짜.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이 사람 다음번에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번에 뭐라고 할지 모르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 재판 보시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 뭐 소감 같은 게 있다든지 빼먹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재판을 보면서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가 세계 5위 그렇죠. 라고 합니다. 군사력이. 근데 이렇게 지휘부가 이렇게 개판이면 나중에 전쟁이 난다던가 아니면 위급 상황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 군인들이 무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능력은 있는데 지금 재판장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쓸까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른바 바보 코스프레. 바보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거죠. 왜? 만약에 본인이 계엄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알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 몰라요. 나 바보예요. 나 몰라요 하면 그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부분의 장군들,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야. 그러니 어떻게 보자면은 김용현 측에서 노발대발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겼나 싶기도 하고요. 네. 간혹 이제 미군들 쪽에서 나오는 평가가 한국군 장성들의 지휘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요래서 그런 모양이군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가장 또 한번 탁 느꼈던 게 노상원이 진급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뇌물도 받고. 정말 우리나라의 고위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뇌물 주고 아는 사람 뜨문뜨문해가지고 다 진급을 시켜주나? 그게 의문입니다.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을 통해서만 진짜 올라가는 것인가? 약간 그러한 의문이 생겼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합니다. 군의 정말 민낯을 네. 그러리라고는 예측했으나 막상
목도하고 나니 참 씁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장면 씁쓸하죠.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재판이 언제 있나요?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지호 재판이 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하나 더 있는 게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이 있습니다.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이기 때문에 아마 마무리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똥물을 끼얹겠다. 뭐 그런 식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이제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날 나오는 그렇죠. 재판이기 때문에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도 죄를 지었네 어쩌네 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질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지 않나 싶은데 참 조이대라는 놈 참 조이대의 아주 신복이 지기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재판도 참 어떻게 보면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갖게 돼요. 우선 특히나 요즘에 대선 후보 토론 봤었을 때 이준석이라든지 김문수가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뻔히 거기 주변의 구구단체들 어떻게 나올지는 뻔히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번 주군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내일이 선거 날입니다. 네. 선거, 좀, 내일 지나고 나면 좀 세상이 달라 보일까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목요일 날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